자, 여러분 교재 185쪽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어 있죠. 튀네. 자, 튀네는 고립국 이론인데, 자, 여러분 교재 거기 보시면은 그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화가 되거든요. 즉, 이 한계지로부터 농업용 토지가 중심지인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이 전략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된다. 그래서 항상 튀네 나오면요, 수송비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자, 튀네는 니카도는 아까 뭐를 경시했어요? 위치. 예, 위치. 이제는 확실히 이제 아시네. 니카도는 위치를 경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첨가했다. 위치를 뭐 했다? 첨가했어요. 그래서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 많이 아닌 뭐에 따라? 비옥도 많이 아닌 위치에 따라 또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또 전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의 차이?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또 무슨 개념? 위치, 지대의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튀넨의 이론을 또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해요. 입지교차 지대설을 위치 지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5번째 개념에 위치 지대라는 용어가 나와요. 원래 번역은요, 여기 입지 지대로 번역한 게 맞는데, 뭐 하여튼 번역은 위치 지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위치 지대. 자, 그래서 튀네는 여러분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지문이 있거든요. 자, 중심지가 뭐다? 농업 입지 이론이잖아요. 그 중심지 뭐다?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 늘 얘기했잖아요. 중심지인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경작 재배되는 작물 몇 가지? 아까 6가지로 튀네. 그래서 6가지 형태 무슨 모형? 동심원 지대 모형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 나왔을 때 이렇게 지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오는 거리가 여기 있을 때 지대가 나오는 모형, 이런 동심원 상의 이런 모형이 나온다 이게. 예? 그럼 여기 있으면은 또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있으면 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시장부터 경작 재배되는 작물이 거리 멀어집니다. 6개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심원 지대 모형인데 문제는 이 선을 우리는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인데 지금 하향한데 이 점이 뭐죠? 이 점이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이 정도 떨어지면 지대는 제로. 지대가 제로다. 제로, 0, 제로. 0, 지대가 0인 상태는 거리인 요걸 뭐라고 한다? 한계지. 지대가 0인 상태의 거리. 그럼 요 점을 지나면 어떻게 돼? 요 점을 지나면 지대는 뭐로 가요?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 한계지 요 안에서 이용한다. 요까지만 이용하는 거예요, 토지는. 그래서 농업용 토지가 이 한계지에서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뭐가 전략되는 수송비. 예? 한계지 요 안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지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 전략되는 이 수송비가 뭘로 지불한다?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가 누구다? 튀네다. 그럼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또 이거거든요.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서 지대는 점점 하락을 하고 반대로 수송비는 점점 증가한다. 여기 또 시험에 많이 내지. 그림 보면서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튀네는요, 누가 달라요? 니카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니카도는 지대를 생산물 뭐에서?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것을 뭘로 봤다? 지대로 봤잖아요. 요거 누구? 우리 봤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뭐? 수송비. 튀네는 요 수송비를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요.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A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을 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는 거죠. 그럼 한계지에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가 전략이 돼. 전략되는 수송비가 작기 때문에 지대도 이렇게 낮아요.
근데 비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하면은 한 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에 비해서 이 거리에 따라서 뭐 수송비가 많이 절약되죠. 많이 절약되니까 지대도 이렇게 뭐다? 높게 형성돼. 그러면은 이 한 계지를 기준했을 때, 요 한 계지를 기준했을 때 A, B 두 농업용 토지의 요 거리, 두 농업용 토지의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의 차이가, 거리에 따르는 이 수송비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뭐를 가져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하고 달라요? 니카도 뭐 거리에 따른 A, B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튀넨이다. 튀넨.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는 건 누구? 니카도. 그래서 29회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니카도는 위치를 중시했으나 비옥도는 중시하지 않았다. 틀렸죠? 반대잖아요. 29회 시험 그렇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튀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87페이지로 가서 신고전학파가 나오죠. 자,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하면요. 1800 약 90년대거든요. 그래서 1929년 또 이 시기에 나타나는 학파가 누구?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 알프레드 마샬인데 이 신고전학파에서는요. 토지, 자본을 여기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토지든 자본이든 노동이든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뭐다? 생산 요소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는 뭐 토지를 생산 과정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지대라고 한다. 자, 그러면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 아까 알프레드 마샬이에요. 자, 마샬은요,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했어요.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뭐를 붙여요? 우리 부동산도 준부동산 배우셨잖아요. 이 준지대라는 용어를 또 사용해요. 준지대는요, 단기에 성립합니다. 단기. 그래서 토지는 뭐가 돼요? 위치가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잖아요. 우리 배웠을 때. 토지 말고 토지 이외. 토지는 위치가 고정돼 이동할 수 없는데 토지 말고 토지 이외에 뭐가 된다? 고정.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인 뭐다? 기구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준지대. 근데 여러분 우리 자동차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자동차 공장 가면은 생산 설비가 있잖아요. 요거 바로 바꿀 수 없잖아요. 라인을 바꾸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단기에는 고정돼 있고 장기로 가면 생산 라인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장기로 가면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로 하면 가변적이야. 고정이 안 돼요. 장기로 가면 가변적이기 때문에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준지대는 뭐에 설명? 단기에 성립을 하는 용어다. 자, 밑에서 세 번째 단기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하여튼 단기입니다. 장기에는 준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형성되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돼요. 자, 생산 요소가 있어요. 이 생산 요소가 있는데, 자, 요즘 우리 TV 보면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네? 요즘에 보면은, 그럼 드라마를 여러분 시청을 하잖아요. 뭐, 네? 예능 프로를 시청을 하는데, 그 시청을 하는데 누가 나와야 돼? 네? 그 프로 찍으려면은, 네? 연예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예?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은 누군지 아세요?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 예? 우리 그 사랑의 배터리 부르신 그분은 우리가 한번 부르면요 2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또 3천만 원 받는 분이 있어. 예? 송시성을 가지시면 3천만 원 받아. 더 잘 나가. 아시죠? 예? 요즘 잘 나가잖아요. 예? 미스트로 나온 사람. 예? 3천만 받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프로에 나오려면 최소 얼마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최소. 아니, 원하는 프로는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경쟁을 벌이니까. 원하는 프로 많은데 이 사람은 자기 프로 들어오려면 최소 얼마는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 이거지. 예? 그게 바로 전용 수입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생산 요소를 이만큼 내가 공급을 하겠다. 그럼 난 최소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이 받아야 되는 이 금액이 바로 뭐다? 전용 수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산 요소를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고 현재 용도로 계속 이용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뭐라고 한다? 전용 수입이라고 해요. 전용 수입. 2년 전에 출제했거든요. 전용 수입 개념. 예, 전용 수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하는데 최소 얼마 주겠다 하면 오겠어요? 아니지. 다른 쪽 똑같은 최소 얼마 주겠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끌어당기려면 거기다가 웃돈을 더 얹어줘야 할 거 아니야. 나오면은, 최소 우리는 등급이 있으니까 등급 요건데 우리는 우리 프로 오면은 나 여기 플러스 알파에서 2천만 원 더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 웃돈 주는 거야. 경제지배, 초과, 이윤. 그러니까 나는 최소 이만큼 주겠는데 실제는 얼마? 시장에서의 요 가격을 주겠다. 거래되는 가격 주겠다. 그럼 이만큼 뭐가 돼? 불로소득을 얻잖아요. 이게 경제지대다. 그럼 이만큼 공급을 하면 나는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겠는데 또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또 나는 받겠다 하면은 어떻게 돼? 이만큼에 또 뭐를 얻어? 불로소득.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은 뭐다? 불로소득이 뭐다? 경제지대다. 이 경제지대를 이탈리아 경제학자 누구? 파레토라는 이름을 따서 파레토 지대라고 해요. 자, 우리 배운 거 볼까요? 우리 여러분 앞에서 볼 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한 이 면적을 뭐라고 하죠?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한 이 면적을 뭐라고 한다? 총 수입. 총 수입에서 뭐를 뺀다? 요 부분. 요 부분. 전용 수입. 최소한의 금액. 요걸 빼야 될 거 아니야. 예? 요 전용 수입을 뺀 것을 우리는 경제지대다.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급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이 기울기가 급하다. 이렇게 급하면은 뭐가 돼? 요 빨간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죠? 그래서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여러분 기울기 급한 건 비탄력적. 기울기 급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점점 커지고 반대로 전용 수입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우리가 볼 때 경제지대의 개념, 전용수입 개념 정도만 확인. 경제지대의 개념, 또 무슨 개념? 전용수입의 개념 두 개만 확인. 자, 여러분이 아까 우리 고전학파 시대 그때는요,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농업용 토지에 빌려서 경작을 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대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어떻게 돼? 이제 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경작자들은 농업용 토지의 지대보다는 도시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가 나쁜가 토지 가격에 관심을 가져요. 토지 가격을 뭐라고 하죠? 지가죠. 관심을 가진 이론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 189페이지 보시면은 마샬의 지가 이론, 또 허드의 지가 이론은 이미 앞에 위치로서의 부동산에서 배운 용어고요. 그럼 시험에는 우리 누구를 출제하냐 하면 헤이그를 출제해. 헤이그. 출제는 누구? 헤이그. 3번 출제했죠. 20회 시험에 처음 나왔고 22회, 26회 3번 출제한 학자. 20회, 22회, 26회 출제했는데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론. 마찰이라는 용어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교통수단이 나쁘면 마찰이 작아요, 커요? 그거부터. 마찰이 크죠? 마찰이 커요. 공간의 마찰. 교통수단이 좋으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마찰은 적어져요. 그래서 교통수단이 좋으면, 양호하면은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어서 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지가도 뭐다? 지대도 높게 형성이 된다. 그 지문 22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지대는 또 뭘로 출제를 한다? 또 우리는 마찰 비용은 뭐다? 자, 여러분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뭐다? 하락을 하고, 반대로 도심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뭐는 교통비는 점점 뭐 한다? 증가하죠. 이 지대와 교통비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찰 비용은 요 두 합인데, 그래서 이 시장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고 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대라고 한다. 그래서 취내내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 요걸 일반화시킨 이론, 도시 토지에 적용하면서 일반화시킨 이론이 누구 이론? 헤이그. 그럼 헤이그 나오면 요거잖아요. 요거. 마찰 비용으로서 뭐를 지불한다? 지대와 교통비를 지불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또 191페이지 오시면은 노스 교수의 토페카 연구 나오죠. 자, 여러분 남가주 대학의 노스 교수가 나오는 토페카인데, 여러분 토페카는 조그만 소도시야. 대도시가 아니라. 그래서 미국에 보면요, 미국에 캔자스 주가 있어요. 미국에 이 캔자스 주에 조그만 소도시인 토페카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우리 연구 분석한 이론이에요. 예? 실증 분석을 했어요. 소도시예요. 자, 여러분 우리 도시 개념을 볼 때 소도시는요, 인구 10,000명이 안 넘어가. 미국에서 땅이 넓잖아요. 이 영화 보면은 우리 서부 영화 인구 많이 없는 그게 소도시야. 중도시도 아니고 소도시. 예? 뉴욕은 대도시가 아니죠. 뉴욕 인구를 1,000만 넘어가잖아요. 그럼 대도시가 아니라 그런 인구는 앞에 뭐를 붙여? 네? 메갈로. 초거대 도시를 붙여. 초거대 도시. 서울도 초거대 도시. 동경 초거대 도시. 일본 동경,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다 초거대 도시. 메갈로폴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토페카는 진짜 인구가 작은 조그만 도시를 했는데, 그럼 도시 조그마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도심에 가면 다 있겠죠. 뭐부터? 예? 예? 뭐 있어? 영화관 없을 거고. 뭐부터? 예? 호텔, 편의점 뭐 있죠? 도심에 다 있어. 다 있는 거야. 주거지역도 미분화되고 상업지역도 미분화되고 이런 게 다 도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사를 했더니 도심에서는 뭐가 가장 비싸? 예? 다 모여 있으니까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가, 지대가 비싸요. 그런데 도심에서 이제 거리가 이제 멀어져. 소도시에서 거리가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점점 지가는 뭐다? 급격히 이렇게 하락하는 형상이 나타나. 근데 이 모양이 꼭 우리 거북이를 뒤로 뒤집어. 예? 거북이 뭐다? 구자.
뒤집었다. 거북이를 뒤로 뒤집었더니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구배라는 명칭이 불었어요. 직가, 구배 형상이 나타난다. 도심에 가까울수록 직가는 우뚝 솟고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는 급격히 하락하는 형상이 꼭 구배, 거북이를 뒤집어 놓은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구배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직가, 구배 형상이라고 해요. 또는 뭐 다른 말로 토페카 형상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직가, 구배 형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 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고전학파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여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습니다. 토지는 자연물, 자본은 인간의 인공적 힘에 의해서 가미된 재화인 기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니카도는 차액지대서를 통해서 위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아까 했죠. 니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 2번 정답. 자, 3번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토지를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하죠. 생산 요소의 대가로 보고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뭘로? 요소 비용, 비용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위치질에서 지대 함수는 중심지에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 지대는 점점 뭐다? 하락을 하죠. 감소한다. 감소의 동그라미. 증가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자,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한 개의 집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겠죠? 네. 자, 여러분 교재 정책 이론으로 가서 여러분 교재 200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지대 이론도 매년 한 문제 출제합니다. 올해는 5학자 주어지고 틀린 질문 찾아내는 거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학자 6명 정도는 확실히 공부해 두셔야 돼요. 누구? 아까 니카도, 마르크스, 튀넷, 마샬, 또 누구? 이제 헤이그, 알론소, 입찰지대설 뭐 이런 거. 튀넷의 이론을 도시 토지에 적용해서 확장시킨 이론이 알론소의 입찰지대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입찰지대설은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여기 무슨 곡선 할까?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경쟁을 벌여요?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끼리 경쟁을 벌여요. 왜? 토지는 한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토지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토지 소유자예요. 누구한테 빌려주겠어요? 여러분 토지? 이용자는 많을 거 아니에요. 땅 가진 사람 누구한테 빌려주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한테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 그럼 누가 많이 줘? 도심에 있을 때 누가 많이 줘? 여기 많이 주지. 여기가. 여기까지는 여기에 많이 주니까 여기에 이 산업의 토지는 빌려줘. 요거 지나서면 이 산업보다 요 산업이 많이 주니까 이 산업의 토지는 빌려줘. 요거 지나서는 이 산업보다 이 산업이 많이 주니까 이 산업에 입찰 경쟁을 붙여. 그래서 토지 이용한 대가를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토지는 빌려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죠? 입찰 지대 곡선. 개념을 묻거든요.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한 이 곡선을 뭐라고 하죠? 입찰 지대 곡선. 그 입찰 지대 곡선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울기는 뭐다? 완만하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도심에서는 땅 가격이 비싸니까 상업용, 그 다음에 뭐죠? 주거용, 그 다음에 공업용,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났는데 시험 문제에 또 2년 전에 입찰지대의 개념을 출제했죠. 입찰지대. 어떻게 돼요? 우린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 이 최대를 시험에 낼 땐 최소로 출제할 거 아니에요. 최대의 금액. 최대의 금액입니다. 그럼 최대의 금액을 주니까 이용자는 이윤이 있겠어 없어요? 토지 소유자에게 돈 최대로 주니까 자기는 이윤이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초과 이윤은 없어. 0이 된다.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뭐라고 해요?
입찰지대라고. 가장 높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이유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 소유자가 과거로부터 상당히 요거잖아요. 요즘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요즘 또 뭐라 하더라? 건물주라 하나. 네?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뭐 용어가 뭐 만들기로 잘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요즘 옛날은 토지였거든요. 농업용 토지 빌려줘야 되니까 옛날은 토지였다. 요즘은요 바뀌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토지보다는 그 토지에 계량물이 들어설 거 아니야. 그 계량물의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요즘에 보면. 자, 여러분 교재에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근거인데 요거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또 여러분 정책이론은 보통 4문제 출제인데 작년엔 7문제 출제했어. 7문제, 한 문제 빼고는 6문제가 다 쉬웠어. 점수 거저 주려는 건지. 예, 여러분 정책이론은요. 여러분 정부의 최근의 정책을 잘 보시면 돼.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개입의 뭐죠? 이유, 근거를 잘 봐야겠지. 시험에 요걸 출제 계속 지문에 뜨잖아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많죠. 우선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럼 반대로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원이 우리 시장에서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전문용어로 거기 뭐다? 시장의 실패라고 해요. 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지문이 좀 많이 나와요. 시장 실패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이 지문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시장 실패를 우리는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죠.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뭐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 경제 성장, 소득 재분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난개발에 의해서 도로 상하수도 이 기반 시설이 부족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예? 또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예? 또 우리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 개입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아요. 예, 그 이유 상당히 많은데 우선 시장의 실패가 시험에 지문이 많이 나오죠. 2년 전에도 시장 실패의 원인을 출제했죠.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또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원인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원인 그 묻는 거 아닌 걸 묻는 걸 한번 또 2년 전에 출제했습니다. 201페이지 보시면은 우선은 독점은 뭐다? 기업이 하나고요. 과점은 소수의 대기업에 이 과점과 같은 불안정 경쟁 기업이 존재를 하면요. 우리는 또 시장에 실패가 발생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독점이나 불안정 경쟁, 과점 같은 기업이 있으면요. 완전 경쟁 시장보다는 생산량은 좋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 실패가 발생해요. 자, 그리고 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또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이 말은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시장에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어. 비용 체감 산업. 자, 그리고 또 관련해서 또 소득 분배의 불균등이 또 시장에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차이를 우린 비대칭성인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죠. 시장의 실패. 자, 여러분 요즘 뉴스를 많이 보겠지만요. 우리나라도 문제지만요. 세계 경제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동 금지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문제 있어? 이동 금지시키니까. 유럽은 다 자동 지하철하고 뭐죠? 열차 갖고 국가 이동을 하는데 금지시켜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운송 수단이 문제돼요. 그래서 이러면 수출입이 안 돼요. 수출입이 안 돼. 문제 생기죠. 비행기 산업, 이렇게 다 망하는 거예요. 뭐 떠야 되지. 뭐 뜨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망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려면 뭐가 돼? 이동을 하면 자동차 갖고 여행도 할 텐데 여행도 안 되니까 뭐 한다? 석유를 안 쓰잖아요. 또 석유 안 쓸 때 지났으니까. 결국 지금 전 세계 석유를 안 써. 이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유 가격이 폭락을 한 거예요. 유가가 얼마로 떨어졌어요? $20 이하로 떨어졌어요. 여기 떨어진 게 여기 몇 년이냐면 30년 만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1배럴에 얼마, 여러분 옛날에 우리 1리터에 얼마 쓴 줄 아세요? 자동차 옛날에 할 때 730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세금 올려서 여러분 1,300 얼마 내는데 하여튼 1,300 얼마에 세금이 80%라 생각하시면 돼. 국가 도둑놈이야. 그래서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30년 전으로 후퇴를 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30년 전으로 후퇴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유가가 그 정도 떨어지면요. 경제가 마비예요. 마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석유를 생산한 배로 움직이잖아요. 유조선. 유조선은 석유 수입을 못 하잖아요. 안 쓰니까 결국 뭐다? 유조선이 지금 배얼이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떠서요. 입항을 못 해. 지금. 문제 있어요? 바다에 있어. 바다. 석유를 수입을 안 하니까. 결국 유가는 계속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석유 이제 좀 있으면 석유 쓰기 운동 나올 것 같아요. 문제가 또 심각해지잖아요. 석유 안 쓰면. 여기 보면 다 여기 명함이 있어. 그럼 이제 또 앞으로 되면요. 이제 부동산도 영향을 받아요. 부동산도. 이제 석유 가격이 비쌀 때는 석유 가격 많이 쓰는 부동산은 안 좋다가 이제 또 떨어지니까 또 그것도 싼 원료 오히려 연탄보다 더 쌀 수도 있어. 이렇게 다 보면은 생산 단가가.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하여튼 뭐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늘 바뀌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결국 잘못된 선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20년 무사고다. 보험회사에서 이러면 가입 안 받아주려고 해. 20년 무사고. 사고 한 번은 있어야 받아주려고 하지. 왜? 보험회사 돈 벌어야 되는데. 사고 안 낸 사람은 싫어해. 보험회사는. 그게 뭔지 아세요? 역선택이야. 오히려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이 오히려 보험회사에서는 더 좋아해. 가입을 더 많이 받아주는 잘못된 선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했지. 예? 그런 사람 받아주지 말고 누가 많이 받아줘야 돼? 사고 안 낸 사람 많이 받아줘야 되는데 거꾸로 사고 낸 사람들을 많이 받아주다 보니까 이런 평균 보험료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올라간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이야. 그런 거는. 하여튼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다 시장에 뭐를 가져와요? 실패를 가져오는데 올해 시험에는요. 뭐가 중요해 하면 외부 효과가 중요해. 왜냐면 작년에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공공재를 출제했거든요. 작년 시험에. 그럼 올해 시험은 뭐가 중요하면 외부 효과가 중요하다.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서 올해는 뭐가 중요하다? 외부 효과. 그 중에서도 시험에 원래 외부 효과가 중요하다. 정부 시장 개입의 근거 중에서도 원래 뭐가 중요하다? 외부 효과. 자, 어떤 분은 가끔 이런 질문하대. 교수님, 외부라는 명칭이 있으면 내부 효과는 없냐고. 또 이렇게. 예? 예? 자, 내부 효과는 없거든요. 내부화 시킨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시장 안에서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뭐가 결정되죠?
가격이 결정이 돼. 시장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 거야. 그럼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 안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럼 시장 경계 바깥, 외부,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뭐가 붙은 거야? 외부라는 명칭. 그래서 붙은 거야. 외부라는 명칭은. 그러니까 가격이 어디서 결정된다? 시장 안이 아니라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외부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 기구를 그래서 통하지 않고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누구? 제3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었어. 이익을 주었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해. 또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외부 효과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우리 과수원에 양봉업자가 접근함으로써 과수원의 과일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과수원 주인은 접근해온 양봉업자에게 뭐다? 대가를 지불했느냐? 과일 생산 증가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죠. 이게 외부 효과. 이익을 얻었죠. 그런 이익을 얻는 건 플러스 외부 효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손해보는 건 뭐다? 그건 마이너스, 부. 자, 여러분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건 뭐다?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자, 여러분 김포에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김포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도 안 좋지. 부동산 가격도 오르기도 어렵고 상당히 여기 냄새, 악취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그 대가를 지불해 손해? 예? 지불하지 않죠? 지불하지 않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는 진짜 세금만 많이 받아서 그런 거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 외국에는요 그런 거 들어서면요 보상해줘요. 보상. 쓰레기 매립장이든 쓰레기 소각장이든 예? 이런 게 들어서면은 보상을 해줘요. 화장터? 우리 여러분 싫어하죠?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요 화장터 너도나도 유치하려고 해. 왜 유치하냐? 치아로 가는데 나올 수가 있나? 없죠. 치아로 가는데.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 화장터가 있어. 치아에. 그 위에는 먼저 와서 호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 지역 주민은 공짜 호텔, 외부에서는 4-5배 받습니다. 화장터 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돈 많이 내고 와서 화장하고 자기 동네는 공짜. 그래서 화장터 인근에 뭐 한다? 공원 조성하고 뭐 조성하고 진짜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싸요. 그래서 외국에는요 화장터 인근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싸요. 우리하고 반대해. 예? 그만큼 보는 각도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상기스기 주택 가격 싸죠. 그런데 외국은 상기수로 갈수록 쾌적성이 좋기 때문에 비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저기 비싼 동네다 하니까 거기 아닙니다. 싼 동네다 하니까 이해를 못해. 예? 그만큼 보는 각도가 다 다른 겁니다. 외부 효과가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사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례 나오고 외부 효과의 아닌 걸 물어. 5개 사례 주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물은 것은 아까 얘기했죠. 이익을 주었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않는 걸 아까 뭐라고 했죠? 정 플러스의 외부 효과. 여러분 정의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고 하고 또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또 마이너스를 뭐랬죠?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는 부의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인데 자, 그래서 외부 효과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무슨 과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자, 소비 과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 있죠? 아까 예를 들까요? 그 정의 외부 효과 한번 봅니다. 교재. 자, 여러분 대규모 생태 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그 주변 지역에 뭐가 높아요? 쾌적성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주택이란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그게 정리해볼까? 교재 나온 예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3페이지 그림의 예가 바로 그 얘기고, 자, 204페이지 그림 얘기를 보면은 목재 공장이 나오는데, 자, 목재 공장에서 목재를 생산하면 공해 물질이 배출돼요. 또 화학 공장이든 석탄 공장이든 이 공해 물질,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돼? 우리는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에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뭐가 돼요? 상승을 하죠. 생산비가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이 뭘로? 좌측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림 보세요. 좌측으로 이동해서 목재의 가격은 상승하죠. 목재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만드는 원료인 목재 가격이 오르면 주택 생산비도 뭐 한다?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주택 가격, 임대료도 뭐 한다? 상승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온 거죠. 그림 설명. 자, 그래서 여러분 소비는 뭐 갖고 따져? 편의. 자, 여러분이 요즘 교육 서비스 많이 나오는데 사회적 편의 이익이죠. 개인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개인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 응? 교육 받으면은 그만큼 여러분 좋은 직업에 취업할 기회가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 더 높아요. 교육 서비스, 요즘 우리 코로나 얘기죠. 뭐 독감 예방 주사. 요즘 독감 예방 주사 맞아도 소용이 없게. 바이러스, 요즘 코로나도 독감이에요, 바이러스. 예? 다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여기 뭐 예방 뭐 주사 맞아요, 소용없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개인이 그런 예방 주사를 맞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인 독감 예방되면서 사회적 이익이 더 커요. 이런 것은 정의 외부 효과, 소비하는 거. 그런데 부는 뭐가 있다? 여러분 술, 담배인데 여러분 담배를 흡연해요. 그럼 어떻게 돼? 개인이 담배를 흡연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커요. 왜냐? 여러분 담배를 흡연하면은 뭐가 돼? 주변 사람들에게 뭐를 줘요? 간접 흡연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더 병에 걸려, 암에 걸릴 확률이 6배 더 높아요. 담배 피는 사람보다. 예? 간접 흡연이 사회적 이익이 더 줄어들어요. 손해를 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다? 우리는 부의 외부 효과. 그런데 소비는 이익 편익 갖고 따지지만은 생산은 뭐 갖고 따져야 돼? 비용. 생산은 비용.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과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질 때 이 생산은 정일 때는 이게 더 커요. 그 왜 더 크냐 하면요. 이 기술 혁신에 따라 기술 혁신하는 비용은 많이 드는데 그 파급 효과로서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 기술 파급 효과. 이것은 정의 외부예요. 그러니까 뭐를 지급해야 돼? 뭐 우리 전기 자동차 이런 데 뭐 보조금 지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는 뭐가 커? 화학 공장, 석탄 공장에 대해서 여기는 어디가 크다? 이게 더 크죠. 왜냐? 뭐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 뭐를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들어간다? 환경 오염 물질을 어떻게 돼? 정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한 단위 더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외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크다. 그래서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은 뭐를 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보다 더 많이 피거든요. 과하다. 소비하니까 뭐 한다?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고 술에 대해서는 주류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공장에 대해서 뭐를? 오염 물질 배출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공해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더 많이 생산해요. 과다 생산. 여기는 뭐다? 과소야. 교육,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소비량보다 더 적게 소비해. 과소 소비되니까 소비를 더 늘려주기 위해서 교육 서비스를 해서 국가는 뭘 지급한다? 보조금. 독감 예방주사 맞는데 여러분 뭘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코로나 검사 우리 하는데, 우리 모 교수님이 대구 있는 분인데, 모 교수님이 검사를 받았어. 23만 원에 딱 하는, 와도 보는, 카톡에 딱 올려놨더라고. 근데, 한데, 지가 받았는데 얼마 낸지 모르지만, 걸리면은 치료비에서 24만 원인가 3만 원 낸다 하는데, 한국은. 근데 외국은 얼마 낸 줄 아세요? 1,000만 원 넘어요. 검사하는 데만. 그러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망자가 많은 거예요. 병원 못 가요. 어디 가? 검사하고 병원 하는데 치료비가 몇 천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 얼로 와. 외국, 유럽에도 뭐든 비용이 비싸니까 다 어느 쪽 와, 교민들이. 한국 공짜니까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사는 게. 비행기, 1,000만 원 죽어서도, 지금 뉴욕에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편도 1,0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했던 게 지금 1,000만 원이에요. 비행기를 못 구해. 안 뜨니까. 들어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웃돈 붙는 거야. 웃돈. 암시장에 웃돈. 지금 문제. 비용이 비싸요. 우리나라가 진짜 싼 겁니다. 예? 그거 다, 아까 누가 주는 거야? 예?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 거지. 외국은 그걸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고,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인데, 그래서 교민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국도 무조건 치료는 받을 수 있다. 확진자가 많잖아요, 들어온 사람들. 외국에서 못 받으니까 우리나라 와서 받겠다. 치료. 자, 외부 효과 여러분이 5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생산 과정에서 정의 외부 효과인 경우에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죠? 네, 맞습니다. 자,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용도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쟁에서는 과소가 아니라 과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과다 생산합니다. 틀린 지문 3번 정답. 자, 4번은 외부 효과 개념인데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밑줄,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밑줄. 여기 두 지문이 포인트. 그리고 5번은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뭐가 나온다? 대표적인 코즈 정의가 나와요. 자,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거래 비용인데 거래 비용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외부 효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뭐를 부여한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한다. 재산권 부여. 하여튼 코즈 정의 나오면 꼭 기억을 뭐를 염두에 둔다? 재산권 부여.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근데 정부가 개입하는 게 있죠. 아까 뭐예요? 세금 부과든지 보조금 지급하는 거 정부가 개입하는 거. 아까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정부가 직접 개입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 그리고 독극물 배출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 이것도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외부 효과는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원래 좀 공부 좀 해서 작년에 공공재 출제했기 때문에 원래는 외부 효과가 출제 가능성 1순위. 자, 잠시 쉬고 207페이지에 공공재 들어가겠습니다.